안녕하세요. 14-2강항 재취업교육입니다. 자, 노인 취업의 필요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재취업 과정, 노인 재취업 교육기관, 노인 재취업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취업이 뭐죠? 재취업. 은퇴 후에 다시 이제 100세 시대가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그 기술을 그냥 썩히기도 아깝기도 하고, 은퇴 후에 노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120세 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60세나 65세에 은퇴하면 지금 살았던 만큼을 또 놀아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될 거를 노인들이 뺏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나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구를 채우는 것은 또 외국에서 오는 인력들이 채우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어떤 국가적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노인의 나이를 65세에서 70으로 늘리자는 어떤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가 놀면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빨리 늙으면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은퇴 후에도 이 건강하고 쓸모있는 이런 우리 재료입니다. 어찌 보면 재료, 인력이 재료인데, 재료를, 이 싱싱한 재료를, 아직도 써먹을 수 있는 재료를 그냥 썩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취업 박람회가 2003년부터 여기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은 취업 박람회 2008년도에 열렸던 거예요. 현재도 매년 이렇게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문제는 청소년 취업 박람회도 있지만, 이제 저희 실버 취업 박람회가 이게 이제 자주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3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취업센터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0년 박람회에 무려 5,000명 정도 노인이 다녀갔고, 공공기관 및 민간의 노인 구인 업체가 참여하여 즉석에서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박람회를 통한 재취업이 주로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사무직 또는 기술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직업 체험 및 재취업 관련 직업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얼마나 되는지 2020년 인구 주택조사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어디 금천구에서 금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에서 16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98세 이상 고령자가 15,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규모의 분포, 건강생활 습관 등 실태를 파악하여 초고령 시대의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한다. 목적이 그렇고요.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고령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고령자의 임을 감안 조사 대상을 잘 아는 보호자 등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였고요. 조사 항목은 고령자 기본 실태 10개, 생활 실태 등 특성 항목 21개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경인 집안 통계청 이게 인데요. 그 어느 분은 뭐 국내에 지금 100세 이상이 뭐 4만 명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확실치 않고 이걸 제가 직접 봤는데 보면 2015년 11월 1월 기준으로는 경기 지역 뭐 이게 전국이 아니네요. 100세 이상 인구는 3,159명, 인구 100만 명당 6.6명으로 나 있군요. 자, 우리나라 고령자 건강관리 어떻게 할까 보면 절제된 식습관,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군요. 규칙적인 생활, 낙천적인 성격 등이 있습니다. 식단 문제가 제일 중요하군요. 먹는 게. 건강관리 방법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식사, 이것도 마찬가지 식사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운동 등이 있군요. 운동이 참 중요하죠. 아까 4만 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주하는 98세 이상 고령자 15,900명. 이게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보셨고요. 아까 이렇게 통계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걸 왜 보냐면 100세 시대에 있어서 우리 60세, 70세, 80세, 뭐 60대, 70세는 뭐 나이 먹었다고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에 있어서. 자, 노인의 문제의 사고를 보면, 자, 빈곤, 고통입니다. 사고는 고통. 빈곤, 경제적으로 빈곤에 의한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건강 문제에 따른 고통, 고령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버려지는 고통, 자, 고령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어 받는 고통,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승만 시절, 박정희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개발 다 되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저희가 10번째로 선진국에 들어갔나요? G10에 들어간 거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저희가요. 빈익빈, 부익빈, 부와 빈의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겠는데, 그 격차를 빨리 줄이고 그 다음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배제하지 말고 일자리 제공 등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단한 한국 노인,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일하면서 더 일하고 싶다. 근데 현재 일을 많이 하고 있기는 있네요. 근데 이제 일에 비해서 수입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문제겠죠. 자, 대한민국 노인에게 유유자적하는 은퇴의 삶은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고, 주요국 가운데 하루 일과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양은 많고 질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55세에서 79세 인구 10만 명 중 6명꼴로 향후 취업을 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여가 활동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노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논다는 것도, 여가 활동 한다는 것도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벌어오는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노동을 해야겠죠. 정신노동, 육체노동,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표는 아니지만 2013년도까지의 이제 표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노인 취업의 필요성인데요.
노인 취업의 목적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두 번째, 활동하고 싶다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에 봉사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현황을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55%고요. 17개국 평균 32%에 비하여 많이 높군요. 약 23% 정도가 더 높네요. 은퇴한 노인 재산의 약 8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그 묶여 있는 돈이고, 이게 직접 내가 운용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3년 48.1%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70%를 넘어 노인 빈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심각한 이유를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서울대학교 지식교양 강연 중에 어느 교수님이죠? 교수님 성함이 안 나왔는데 나오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심한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적인 노령연금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이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매우 늦게 도입되었고요. 그 도입 이후에도 제도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부인의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노인 빈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가 심각한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은 노인 빈곤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앞에서 노인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빈곤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노인 빈곤층이 많은가? 서구의 어떤 복지국가들은 노인 빈곤층이 10명 중에서 1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노인 빈곤을 경험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많아야 10명에 2명 중에 2명 정도가 노인 빈곤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노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빈곤 정책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점을 먼저 꼽아야 되겠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일찍이 1차 세계대전, 1910년대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1930년대와 40년대 사이에 연금제도 등 중요한 복지국가 제도들이 발전을 합니다. 특히 이 연금제도들이 자리를 잡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리포트라는 구상이 발전되고, 복지국가의 어떤 비전에 따라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부양, 이거를 우리가 공적인 부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노인에 대한 공적인 부양을 강화하였고, 1960년대 정도 되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부양의 공백을 메꾸려면 서구와 같은 공적인 연금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적인 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되었고, 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늦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급증하게 되었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심각하게 된 이유는 공적연금 중심으로 복지국가 제도를 발전시킨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사적 부양에만 의존해오고 빈곤 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정책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다음에 시간 나시면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빈곤한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에 이제 공익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공익활동 사업은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자로는 당해 연도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정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 나눔 사업 활동 사업을 보면 참여 노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취약 노인 상담, 학습 지도,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자 역시 당해 연도 만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사업을 보겠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로 해당 사업 시작 시점 또는 참여 신청서 제출 시에 만 생년월일이 도래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일하려는 의지 및 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인력 파견형 사업단 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인력 파견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는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중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업사업 중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기업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발전형으로는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 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모 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퇴직 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근무 시간 및 활동비는 동일한데요. 근무 시간 및 급여,
기업 및 기관별 운영 규정에 의한다 하였고요. 세부 사업은 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 세차 및 세탁 사업,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사업, 택배 및 배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인 재취업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전직 지원 서비스 이론 모형이 있습니다. 미라빌의 변화 상담 모형 1단계 안정. 퇴직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청과 격려 등을 통해 지원하고요. 또한 현재의 퇴직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단계는 성찰인데요. 퇴직자가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고 자기 진단과 상담 등을 통해 경력사항과 자신의 장단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직 활동에 집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명확화는 지금까지 서비스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고요. 행동 방침 방침 중에는 설정한 경력 목표에 맞는 구직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시기로 이력서 작성, 네트워킹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5단계로서는 시각의 변화, 퇴직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이며 퇴직이 실패에 따른 퇴출이 아니고 새로운 능력 창출과 경력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사고를 갖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쿠프 로스만 브리스코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 모형입니다. 1단계로는 재정적 지원이 있고요. 임금 및 급료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건강보험을 유지, 실업수당 및 퇴직 이후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2단계에 있어서 심리적 지원인데요. 퇴직자의 자부심 회복과 스트레스 관리, 퇴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퇴직자의 심리적 패배감 등을 방지해 줍니다. 3단계로는 구직활동 지원인데요. 재취업을 위한 면접 요령 및 이력서 작성 등을 교육, 재취업처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 정보와 관련 교육, 재취업 교육 필요한 기술 및 지식에 대한 교육,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무공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킥의 전체적 전직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겠습니다. 1단계는 심리적 안정인데요. 퇴직자의 심리 변화가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상담 및 지도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 있어서 경력 개발인데요. 은퇴자의 자기 진단 및 경력을 탐색하여 재취업을 위해 경력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 등 재취업 목표를 설정, 구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 및 지도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구직 활동입니다. 재취업의 직종 및 기업 등을 탐색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 구직 활동을 위한 면접 및 구직 활동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취업 교육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취업의 유형, 즉 종전의 직장에서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거나 그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종전의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종전에 종사했던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과 다른 분야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 은퇴한 노인의 취업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노인 취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제2 인생을 향한 의식교육, 사회, 경제, 사회 변화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재취업 교육의 방법 중에 상담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집단심리 프로그램, 개인심리 프로그램, 실습 및 영상교재 활용입니다. 필요한 서류 작성 기법 습득으로 이력서, 구직활동지원서 작성, 창업 절차 및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교육, 기술과 기능 훈련, 육체적 부담이 적은 것, 종전의 취업 경험을 통해 숙련된 업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흥미를 가진 것
작성에 맞는 것, 작성이 아니고 작성에 맞는 것,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거, 직성에 맞는 거겠죠. 오타입니다. 직성에 맞는 거. 자, 노인 재취업 교육기관을 보겠습니다.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 지원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노사발전재단의 중견인력고용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은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 내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활용, 퇴직 고급 인력을 전문기관에 컨설팅 교육 의뢰하거나 중소관리공단에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것, 지식경제부가 전현직 이공계 교수 및 박사급 인재를 중소기업 서포트로 활용할 목적으로 단기간의 소양교육과 함께 전문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노인을 위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비주차 훈련, 배달원 훈련, 건물환경관리원 훈련, 정보화 훈련, 실버 바리스타, 노후생활 설계사 양성, 동아구연 교육,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교육 등입니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알선센터가 있고요. 경기도 실버 인력뱅크, 부산시 고령인력 종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추진본부, 경남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시니어클럽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이탁하여 독서지도사 양성교육, 보육 매니저 양성교육, 숲생태지도사 양성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퇴직 전문 인력을 수출기업에 대한 서포트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단기간 소양 및 경제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에 퇴직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파견국의 문화 및 관련 법령 등 소양 관련 단기 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알선해주는 고령자 취업 알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재취업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보겠습니다. 노인 재취업 교육의 문제점은 직업의식 교육의 어려움이 있고요. 교육의 중도 탈락, 교육과 취업 및 사후관리 연계 프로그램 부족하고요. 퇴직 전 재취업 교육 부재, 상담 전문가가 부족하고요. 고령자 적합 직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하고요. 노인 창업 지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엄청 많네요. 노인 재취업 교육 과제에 있어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 상담소가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 14-2강도 끝이 났고요. 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인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거 과제로 내면 좋겠는데요. 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습입니다. 자습. 자, 14-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